여러분 안녕하세요. 신박사의 패션 이야기 신영선입니다. 오늘은 명품 시계 브랜드 파이브를 소개해 드리고자 해요. 이 영상을 통해서 명품 시계 브랜드만의 고유의 가치를 확인하시고 그 내면을 들여다보는 계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첫째, 롤렉스. 롤렉스는 그야말로 예물시계의 명가라고 할 수 있어요. 롤렉스의 금장시계는 한때 부의 상징이 됐을 정도로 스위스 명품 시계의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기술력에서도 단연 최고의 브랜드이지요. 창립자인 한스 비스도르프는 1900년대 초 대부분의 사람들이 휴대가 불편한 회중시계를 주로 사용하는 보고 그 불편함에 착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고 정밀한 손목시계를 제작하기 시작했고요. 1908년 드디어 롤렉스 브랜드를 정식으로 설립했습니다. 롤렉스는 혁신적인 기술로 세계 최고의 방진시계, 또 1931년에는 최초의 자동 태엽시계를 발명하며 왕관 모양의 크라운 로고를 탄생시켰어요. 1945년에는 최초로 시계 다이얼에 날짜가 표시된 시계를 만들어냈습니다. 롤렉스의 대표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제품은 오이스터 라인입니다. 이 제품은 깊은 물속 잠수가 가능하고요. 1956년부터는 다이얼에 볼록 렌즈를 삽입해서 날짜를 2.5배 크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2012년에는 여행자들을 위한 시계로 2개의 시간표를 표시하는 듀얼 타임 기능, 또 독창적인 연간 달력 사용 등이 특징입니다. 롤렉스가 부와 명품의 상징이 된 것은 그만큼의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겠지요. 두 번째, 까르띠에. 까르띠에 컨셉을 한마디로 말하면 고귀함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사랑의 상징, 빛나는 아름다움, 왕의 보석상, 예물의 명가 등 수식어가 아낌없이 붙는 까르띠에는 전 세계 여성들의 마음을 훔친 럭셔리 명품 주얼리 브랜드입니다. 1904년 까르띠에의 창립자 루이 프랑스와 까르띠에가 비행기 조종사였던 친구를 위해서 손목 시계를 제작하였는데 이것이 최초의 현대식 남성 손목 시계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결혼을 위해 왕위를 포기한 영국 왕세자 윈저 공이 청혼에 준비한 반지, 또 영화배우 리처드 버튼이 당시 최고의 미녀인 엘리자베스 테일러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샀던 무려 69캐럿 물방울 다이아몬드가 모두 까르띠에 제품이었습니다. 까르띠에는 가장 로맨틱한 순간의 주인공이 되고 싶은 전 세계 여성들의 꿈이 되었어요. 이렇게 여성들의 감성을 자극하여 사랑에 충만한 환타적인 세계로 유혹하는 특유의 스토리가 있어 까르띠에의 명성에 날개를 달아줍니다. 특히 까르띠에 탱크를 위에서 아래로 내려단 모습을 모티브로 제작하였어요. 세련되고 모던한 느낌이어서 이브 생로랑, 앤디 워홀, 제클린 케네디, 다이애나 왕세자비, 안젤리나 졸리 등 수많은 유명 인사들의 시계로 사랑받았습니다. 특히 앤디 워홀은 시간을 보기 위해 시계를 착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꼭 차야 하는 시계이기 때문에 항상 까르띠에를 착용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탱크 시계의 매력과 가치를 말해주지요. 명품은 철저하게 소비자의 꿈과 희망을 자극해야 한다는 베르나르 포나 까르띠에 회장의 말은 까르띠에가 지향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오메가. 롤렉스와 함께 스위스 명품 시계의 양대 산맥이라고 불리는 브랜드가 오메가이지요. 롤렉스가 클래식한 이미지가 강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으면 오메가는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역동적으로 경쟁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1848년에 설립되었으니 실로 오랜 전통의 브랜드이며 1998년 스위치 그룹으로 시계 브랜드를 통합하여 다양한 시계 및
주얼리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오메가 브랜드의 정밀하고 혁신적인 기술력은 올림픽 경기의 시간을 측정했으며 전 세계 최초로 단일 브랜드로 올림픽 경기의 기록을 모두 측정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메가가 올림픽 공식 타임키퍼로 한결같이 명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만 기술력을 확보했기 때문이지요. 한 예로 육상 경기에서 여러 명이 결승전을 통과할 때 생기는 판정 문제라든지 또 수영 경기장에서의 판정 문제를 오메가가 깔끔히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국제올림픽위원회와 파트너십을 유지했고 앞으로도 계속 2032년까지 올림픽 타임키퍼로 계약을 완료했어요. 올림픽 타임키퍼로의 명성을 앞으로도 이어가겠지요. 007 영화 제임스 본드의 손목에서도 오메가는 영화의 성공과 함께 그의 손목에서 빛이 났습니다. 특히 스피드 마스터는 1957년에 출시된 것으로 1969년 인류 최초로 달에 착륙한 닐 암스트롱이 착용한 시계로 역사적으로 유명세를 탔습니다. 극한의 온도와 달의 중력에도 정확하게 작동했기에 최고의 기술력을 나사로부터 인정받아 문워치라고도 불립니다. 네 번째, 브라이틀링. 1884년 스위스에서 창립자인 레옹 브라이틀링이 시계 공방을 열었고 1915년 그의 아들 가스통 브라이틀링이 본격적으로 항공시계를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1952년 론칭 때는 내비타이머는 정밀하게 정확한 항공시계로 내비게이션 컴퓨터라고 부르기도 했으며 당시 영국의 왕립공군, 미국의 공군에게 주로 공급되었습니다. 브라이틀링은 명품 항공시계를 만드는 기업답게 다양한 항공 기업들과 꾸준히 파트너십을 유지했고 에어쇼에도 꾸준히 참가하여 브랜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였습니다. 홍보대사 역시 인기나 명성보다는 브랜드의 가치를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인기와 그 명성을 가진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존 트라볼타예요. 존 트라볼타는 헐리우드 배우이면서 8개의 비행기 조종 면허를 실제로 가지고 있는 베테랑 조종사입니다. 존 트라볼타의 영화배우와 또 조종사라는 두 개의 컨셉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어서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은 브라이틀링의 홍보물을 탄생시킬 수 있었습니다. 소비자는 명품 시계를 갖게 되는 소유와 함께 존 트라볼타의 꿈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됐죠. 차별화되고 지속적인 컨셉의 유지가 브랜드의 가치를 더욱 높여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섯 번째, 바세론 콘스탄틴. 바세론 콘스탄틴은 1755년 장 마크 바세론이 제네바에서 창립한 이후 지금까지 약 270년이 지났는데도 단 한 번도 시계 제작을 중단한 적이 없는 그야말로 역사와 전통의 명품 시계 브랜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일이 제작하고 있기 때문에 1년에 2만 개 정도 이상을 생산할 수가 없어서 이 희소성으로 보지면 롤렉스보다도 하이 브랜드에 속한다는 자긍심은 그들을 가지고 있어요. 바세론 콘스탄틴의 모토는 기술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위스에서 가장 엄격한 검증이 이뤄지는 인증기관인 제네바 품질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1950년에 세계에서 가장 얇은 시계를 만들기 시작했고요. 1979년에 출시된 칼리스타는 무려 118개의 다이아몬드로 장식이 되어 있어요. 가격이 500만 달러로 세계에서 가장 비싼 손목시계로 기네스북에 오르기로 했습니다. 세상에 60억이라니요. 놀랍지 않나요? 그야말로 손목에 집 여러 채를 올려놓은 셈입니다. 바세론 콘스탄틴은 아시아 및 중동에서 인기를 누렸습니다. 조선의 마지막 왕인 순종이 사용했던 시계로 기록되어 있어요.
기술뿐만 아니라 화려하고 아름다운 디자인으로 중국의 황제나 중동의 상류층들도 매우 선호했어요. 나아가 아시아의 문화에 관심을 가져서 2016년에는 한국무형문화재 장인들과 함께 협업하여 태조 이성계가 1395년 제작한 천상열차 분야 지도를 그려넣은 시계를 단 한 점, 1년의 제작 과정을 거쳐서 우리나라에서 전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시계의 뒷면에는 1395년 조선의 밤하늘을 기리며 라는 멋있는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여러분, 오늘의 패션 스토리 어떠셨나요? 시계라는 단일 아이템, 작지만 가치가 있는 브랜드의 철학을 느껴보셨나요? 패션 브랜드의 철학을 알면 역사, 사회, 문화가 다 보입니다. 신박사의 패션 이야기 채널에서는 계속하여 패션 인문학의 재미있는 스토리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없이 사랑했던가 빛을